지금 보여준 영상이 그럼 아이들인가를 먼저 보여주는 거야? 여자아이들, 아니면 네. 트와이스를 먼저 보여주는 거야? 트와이스를 먼저. 네. 아, 트와이스. 정형적 시각에서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세상의 이슈를 소개하는 시시한 수다. 수다. 일반적인 그 장소를 봤을 때 여름 파도가 좋아, 가을 파도가 좋아, 겨울 파도가 좋아? 여기는 저희 지역에서 가까운 데로 가려면은 그 트로피컬 사이클론이 내려와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하, 여름이구나. 네. 알뜰하게 태풍이 오면 더 재미나는 파도를 탈 수 있는 거네요. 네, 이게 태풍이 오면은 서쪽 그 타스메니안에서 오는 그 호주 그 아래쪽에서 오는 파도는 굉장히 커지는데 이쪽 그 동쪽 그 해안은 파도가 좋은 파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온다 그러면 막 사람 다 집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바다를 나가는 거야, 서퍼들은. 아, 이때야, 바로 오늘이야. 그래서 막 나뭇가지 떨어지는 거 막 피해가면서 운전하면서 막. 웨이브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게 한류 생각이 나는데요. 한류는 아무래도 뭐 다양한 영화, 뭐 드라마, 다양한 장르가 있지만 K-팝을 또 간과할 수 없잖아요. 대표적인 한류 영역의 한 파트로. 근데 이제 K-팝 하면은 또 이제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혹시 이 뮤직비디오 보신 적 있으세요? More and more, more and more. 어떠셨어요? 일단 나는 저희가 왜 이 영상을 보여줬는지 일단 좀 그게 궁금했고, 첫째는, 둘째는 그냥 내 취향이 아니야. 내 음악적 정서에 맞질 않는 거야. 뭐 음악 사운드나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 다요? 그치. 뭐 가사, 뭐 춤추는 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나와서 군무를 하는 그런 류의 음악 자체를 워낙 그건 팝이고 한국 음악은 상관없이 원래 옛날부터 안 들었고 내 취향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개취야, 개취. 저도 취향 얘기하시니까요. 저는 그 음료수 마시는 것도 저는 그 어렸을 때 환타랑 콜라를 너무 마시고 싶은데 어머니께서 너무 못 마시게 하셨어요. 너무 못 마시게 하니까 나중에 커서도 오늘도 같이 저녁 식사를 같이 서핑하는 친구랑 저녁 식사를 했는데 친구가 콜라를 준비해뒀어야 되는데 콜라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죄송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괜찮아, 난 물도 커피처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거 다 좋아한다고. 그래서 근데 솔직하게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환타 주는 절대 안 된다. 뭐 어렸을 때 그렇게 먹는 거 아니다. 근데 그 나중에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통 운동 끝나고 나면 뭐 콜라 찾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그냥 물 찾게 되고 그것처럼 음악도 약간 취향이 좀 세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크리스천 음악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제가 좀 더 폭넓은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접했으면은 음악적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풍성했을 텐데 다행히게도 저희한테는 그 론 캐널리 뭐 우리 파워 발로쉐 혹은 우리 그 돈 모엔 목사님들 이렇게 그 훌륭한 인테그리티 그 뮤지션들이 이제 그 60년대 70년대의 스테디움에서 했었던 컨퍼런스 형태의 이 솔로 특송,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특별 순서, 그래서 특순 하는 어떤 그런 그 성가에서 이제 뛰어넘는 오케스트라 플러스 록밴드 형태로 블렌드를 해가지고 한 팀에서 더 발전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아메리칸 팝, 브리티시 팝을 중심으로 한 크리스천 그 모던 워십 밴드들이 막 나와주고 그것만 듣고 컸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근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 더 얹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베이스 기타를 이제 재즈 밴드에서 할 수 있었어요. 뉴질랜드에 와서. 그러다 보니까 재즈의 노출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뭐 이제 보이그룹, 걸그룹의 어떤 그런 그 아이돌 취향의 곡들은 저도 사실 핑클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지를 않는데 뮤직비디오 옛날 세대. 그러니까요. 말씀 전하면서도 섬뜩섬뜩 제가 제 나이에 이제 놀라 그러지는 않지만 전 나이에 맞게 이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나이에 걸맞게 이제 잘 사역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음악도 그렇게 나이에 맞게 음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 호불호가 제 안에서 이미 정해진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 소위 얘기하는 그 세상 음악에 그 이제 있었던 이게 제가 책을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얘기할 것들을 쭉 그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뭐 예전에 제가 가지고 쓴 책이 아직도 있나 했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이 또 제가 가지고 있네요. 이런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진짜 아, 진짜 오래된 그거 진짜 오래된 80년대 거잖아요. 말 90년대 초에 나왔던 책이야. 예, 밥 라슨가요? 밥 라슨. 예, 맞아요. 밥 아, 진짜 라슨님이 나 진짜 진짜 오래된 옛날에 나온 얘기 거잖아요. 들으니까 맞아요. 사실 나는 완전 정반대거든. 나는 네. 어렸을 때부터 CCM이나 찬양을 거의 듣고 자라잖아. 지금도 안 들어요, 나는. 안 듣고 네. 나는 완전 대중음악. 아,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가요. 네. 대중음악, 팝송 이런 거 네. 들었던 사람이고 그게 넓어져서 뭐 라틴, 뭐 아프리칸 음악, 뭐 다른 종류의 음악,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대중음악을 나는 들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나는 오히려 다른 그야말로 나는 이제 취향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전 세계 모든 대중가요나 그게 뭐 크리스찬 음악에서 안 듣는 게 아니라 대중가요는 다 좋아하고 듣는데 다만 이제 나만의 그 취향과 확고한 그게 있어. 어떤 멜로디의 느낌이라든가 혹은 가사가 중요하다는 어떤 나만의 약간 음악이 담고 있는 가사가 중요하다. 뭐 이런 나만의 철학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취향이 사실 맞지 않은 거지.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냥 세속음악 테이프 다 해가지고 막 다 버리고 막 어, 심지어 있었던 들을 법한 그냥 건전한 그 가요들도 다 그렇게 한 세대에 젖어서 그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아, 크다 안 보니까 돼. 저는 완전히 그 문화적이었었어요. 음, 반문화적이었었고 교회 그러니까. 문화만이 내가 이제 건강하게 클 수 있는 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음, 있었죠. 그래서 음, 지금도 그 보이그룹 걸그룹 노래들을 거의 안 듣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음. 뭐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뭐 이렇게 해서 유명해진 팀들의 그런 곡들이 있다 그래서 한번 나도, 들어보는 정도? 네. 나도. 그런데 보내주신 뮤직비디오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 군무, 합주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연주도 하고 그리고 그 무용도 하고 했겠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겠다. 예쁘다. 예쁘다. 이 정도. 인 것 같아요. 잠깐만, 궁금하다. 궁금해. 조이는 어떤 취향이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음, CCM을 듣고 자란 사람이야? 아니면은 뭐 대중가요를 듣고 자란 사람이야? 아니면 지금 하는 일과 별개로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 배경을 갖고 자랐어? 어, 저는 뭐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는 제 얘기는 안 응, 하려고 해왔는데 사실은 안 이러한 제레미와 궁금한데.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분 그리고 이러한 데보라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분이 보는 과연 그 뮤직비디오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되게 궁금하다라는 이렇게 이야기와 함께 말을 풀어가고 싶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레미 20대 전까지는 딱 제레미랑 똑같아요. 음, 저는 게다가 또 클래식을 했기 때문에 더 전 교회에서 음악을 배웠고 그리고 음. 저희 교회도 되게 보수적인 그러니까 청바지 입고 재단에 올라가는 안 되는 재단, 정말 예, 재단 나왔다, 재단. 진짜 알죠. 아, 예, 알죠. 미치겠다. 그러니까 네. 저는 아, 그렇게 네. 배웠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아, 배운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의 그런 성정이나 제가 이렇게 자라남이 있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받았다는 건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지만 딱 그 20대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전공이 또 음악이고 그리고 활동했었던 부분이 대중음악 파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딱 그 브릿지 JYP에서 일할 때가 딱 브릿지였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전혀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음악을 오히려 그렇게 엔터 쪽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의외로 나만 되게 특이해가 아니라 대중음악 파트에 클래식 전공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 응. 그리고 되게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자란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 정말 그 대중음악에 깊숙한 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그때 느껴서 저의 그런 선입견들이 좀 깨지지 않았나. YG에서 일하시는 PD들 중에서 선교사님들도 정말 많았고 실제 우리 모두 다 알듯이 선교사님의 자제분들도 거기 계시고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기독교 아주 클래시컬한 기독교 음악 그리고 대학교에서 음악 배우고 현장에서 일하는 거는 정말 그 세속적인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한 것.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또 이제 교육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음악을 또 음악처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우리 데보라 얘기했듯이 또 이제 아무래도 선교를 섬기면서 보니까 더 이제 제3세계 음악에 대해서 관심 있게, 그전에는 일로서 제3세계 음악을 만났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영혼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음악이 또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은 속으로 왜 물어봤냐면 말한 것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완전 이쪽으로 깊이 있었던 사람과 전혀 정반대인 사람과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이 말한 맞자라면 셋이 만난 거잖아. 재밌겠네. 의견 차가 좀 생길 수 있겠는데 좋은데. 이렇게 질문을 리마인드 해보면 혹시 어떠셨어요? 이거 트와이스의 More and More. 나는 좀 먼저 저희 생각이 궁금하기는 해요. 이게 어떤 생각 보면서도 어떤 느낌이 있었고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지. 저는 이제 항상 그 두 가지 가치에서 늘 갈등하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인 거죠. 그 갭.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일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하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과연 본이 될 수 있을까? 늘 이런 관점에서 이제 애를 써본다고는 하지만 세상에서 이제 특히 이제 대중음악에서 이용하는 그런 종교적인 색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상품성, 훅하는 이야기로, 훅하는 컨셉으로서 다가가는 그런 기획회의에서 사용되는 종교적인 미학. 그것은 저는 꼭 이제 기독교적인 문화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 외에 타 종교라고 저는 그냥 결국은 나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하는가, 이 관점 하나랑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더 이 음악이 이슈가 되는 데에, 이 뮤직비디오가 이슈가 되는데 이렇게 매뉴얼을 따라서 혹은 뭐 이렇게 센세이션하게 뭐 이런 이용하는 이 기독교 성경적인 베이스를 둔 이러한 사용에 대해서 신앙인들은 과연 진짜 이걸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조이는 지금 여기서 이제 음악 감독으로서 크리스찬이고 떠나서 그냥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업계에서 이런 일을 하는 음악 감독으로서 그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의 그 뮤직비디오의 완성도나 그 음악의 완성도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소신 발언으로 한다라면 저는 음악 부분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JYP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뮤직비디오 그 컨셉에 관련해서는 흥행을 위해서 선택한 이슈가 있다라고 일부러 약간 그런 것들을 넣었을 것 같다 이런 거고. 그런 상징화들을 보편적인 이슈화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뮤직비디오 퀄리티 자체는 그냥 잘 만든 뮤직비디오인가요? 그냥 이렇게 뮤직비디오 자체로 봤을 때? 그건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뭐 제작비 대비 이게 잘 나왔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미장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나왔다라고, 잘 나오지 않았다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저는 그 전에 이슈가 그 전보다 얼마나 더 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저는 판단을 한다라면은 그건 잘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보자마자 딱 떠오르는 다른 아티스트가 있긴 했어요. 근데 안 그래도 물어봤더니 안 그래도 이게 표절 논란이 있었다고, 이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나도 업계 쪽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 뮤직비디오가 표절 논란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이슈가 있었더라고. 어떤 작품을 볼 때 이게 예술성이 있는가, 예술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거 작품인가, 이게 음악이든 미술이든 간에 이건 뮤직비디오든 간에 이게 그 예술 작품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음악이라면 이제 음악적으로 이건 어떤 또 퀄리티가 있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 이 음악이나 뮤직비디오가 표현하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가, 원래 이런 식으로 약간 원래 예술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전문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제레미 약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런 음악을 접하지 않았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그냥 정말 여러 명이 노래하고 트와이스 분, 춤추고 예. 어, 트와이스 분들이 되게 수고가 많으셨다. 네. 애썼겠다. 네, 그쵸. 율동하는 게 네, 너무 애썼겠다. 정말. 이런 아, 수고를 정말 보는 수고. 거고. 아, 그거 그러니까, 합을 그렇게 어떻게 잘 맞춰요. 물론, 그러니까, 후작업들로 해서 뭐, 그래픽도 또 더 하면서 더 완성도를 높이셨겠지만, 그 정말 훌륭하죠. 근데 지금, 시그먼드 프로이드와 카를 융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작됐었던 심리학, 그리고 그것을 발전되어져 오는 과정에서 사람의 중심에 있는 그 욕구 중에, 많은 욕구 중에 그 중요한 이제 다음 세대를 낳고 그리고 부부의 연과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에서 필요한 그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아름답게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쪽으로 쓰도록 부추기는 문화, 미디어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한 미국이라고 하는 헐리우드 이것을 가장 트리거를 잘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돈을 남성들의 지갑을 그리고 더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문란한 형태로 끌어가는 것이 옳은가? 이게 저는 이걸 좀 그 태클을 하고 싶은 게요. 예쁘게 보여야 된대요. 남성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멋지게 보여야 된대요. 멋진 여성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어트랙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필을 하는데 과도한 어필을 하게끔 하는 세상 문화를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뮤직비디오 보면서, 그죠? 그죠? 음.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그러한 유의 것들로 흘러가는 세상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고 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다른 차원인데, 아까 조이가 잠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대중문화, 다양한 형태를 볼 때, 우리가 좀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봐야 돼라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어라는 어떤 그런 식의 약간 조금 그런 시각 전환이나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을까?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 뭐 일단 소감은 뭐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뮤직비디오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뮤직비디오 보내준 건 사실 그건 좀 별로더라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예쁘게 잘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별 이렇게 특별한 거부감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잘 포장했고 옷도 되게 예뻤고 옷을 되게 예쁘게 입었더라고. 그리고 화면도 예쁘고 색깔도 예쁘게 쓰고 그냥 잘 예쁘게 잘 만들었네.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언뜻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러이러한 거를 이런 장면을 넣은 건 무슨 이유지? 가사를 내가 다 찾아봤는데 가사랑 화면이랑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뮤직비디오 컨셉을 짠 이유는 무엇이지? 이 사람이 이걸 만들 때 어떤 의도로 이걸 만들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그런 아까 말한 무슨 메타포나 혹은 어떤 장면의 상징 같은 거를 넣었구나. 이건 왜 그런 거지? 하는 어떤 그런 궁금증이 생겼고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소감이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만든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찾아내서 알 수만 있다면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혹시 저희가 안다면 한번 물어봐야겠다. 약간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정도? 그 정도가 일단 저는 그 처음 봤던 소감이랄까? 뭐 그 정도예요. 뭐에서 보면 이제 뭐 인트로에서 이미 선악과에 대한 사과 있고 그다음에 뱀의 모습이 나오고 누가 봐도 이제 그 에덴 동산을 상징화하고 하는 것들은 저는 크리스찬이라면은 상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엔딩에서 보면은 more and more 뚝 떨어져갖고 그것만 딱 있잖아, 그지? 사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처음과 다르게 엔딩에서는 뱀의 그 뱀 소리 하는 그 소리 사운드를 남기잖아요. 예. 저는 그런 디테일에서도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의도가 바로 이제 추구하는 가치와 저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영상을 보면서 앞에 이제 음악에 대한 얘기가 많이 길게는 안 돼. 저는 사실 음악적인 거는 차치하고 K-팝에서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전하는 이게 시각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과연 선교사님과 목사님의 입장으로 보실 때는 과연 어떠실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뭔가 의견을 물어볼 때 목사님들은 배제가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안 보세요. 왜?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걸 거부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역할로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고 우리가 영적인 우리 사람이 영적이다라는 존재라는 거를 저는 충분히 저 역시 믿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우리 양육해 주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다음 세대를 양육해 주시는 분들조차도 그쪽 문화에 대해서 모니터조차도 해주지 않으시면서 과연 어떠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이제 그런 퀘스천 마크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양한 직업군들을 존중하고 다양한 모든 성도들을 양육하고 케어하시는 그 입장에서 이러한 영역도 같이 존중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특히 이 문화 파트는 영적인 영역에서 딱 거리감을 두신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을 이렇게 종종 듣곤 할 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완전 공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이런 안타까움이 전 드는 거죠. 저는 공감을 하지 못해요, 아예. 공감을 한다면 저는 공감을 아예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상당히 잘못 쓰이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성, 영적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문화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세속적인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한 거부감 혹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반문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사실 저는 치어리더 얘기하실 때 브라질의 그런 사람들이 춤추는 듯한 그러한 행위,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그렇게 거부했다라고 딱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공감하면서도 그러면 이건 문화 차이 아닌가. 왜냐면 브라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춤을 춘다고 해서 성적으로 곤란한가? 그건 아니잖아요. 마치 그거는 그 19세기 제국주의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더 나온 이유는 성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야. 라고 주장했었던 제국주의의 그런 인종학자들이 말한 거랑 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떤 메시지로 말을 하는지는 이해는 되지만 사실 치어리더 제가 여기 채팅방에도 살짝 남겼는데 저도 치어리더 출신이고 우리 치어리더 출신이래. 저희가 치어리더 네. 출신이래. 몰랐어. 오늘 처음 알았어. 와우. 그리고 물론 그 치어리더를 할 그 당시에 지금 제레미가 얘기했었던 그런 관점으로 그걸 하지 말라고 저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결국은 그래서 제가 내려놓긴 했지만 그런 시선들이 있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제자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유명한 야구단에서 또 치어리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또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정말 많이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조금은 유하다. 플렉서블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접근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이미 그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벌써 바운더리를 딱 정하고서는 접근하는 게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아까 그 어트랙트하기 위해서 남자든 여자든 상호적으로 어트랙트하기 위해서 꾸민다고 했는데 그 표현에서 사실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지만 사실 그 관점이 제가 주로 어렸을 때 배웠던 관점이에요. 근데 제가 대중문화 쪽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요즘에는 사실은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제가 더 중점적으로 보는 가장 슬픈 거는